자기야, 나 괜찮아? 왜? 긴장돼? 당연히 긴장되지. 자기 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긴장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분명 자기 좋아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어머님은 다르실 수 있지. 뭐야? 자기 벌써 우리 엄마한테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야? 입에 붙어야 실수를 안 하지. 왜? 싫어? 아니, 너무 좋아. 자기가 어머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결혼한 기분인데? 자기, 오버하지 말고 운전이나 잘해. 지난번처럼 과속해서 과태료 내지 말고. 난 그런 돈이 제일 아깝더라. 뭐야? 자기 벌써부터 잔소리야? 할 만하면 해야지. 지금부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어? 하여튼 자기 알뜰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우리 엄마가 두 손 들고 환영하겠는데? 그날은 남친 집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남친은 걱정할 것 없다고 했지만요. 어디 여자 마음이 그렇습니까? 시댁 식구와의 첫 만남이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 부부도 같이 산다고 했지? 그런데 민준이는 좀 늦을 거야. 회사에서 야간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고. 집에 엄마하고 재수 씨 둘이 있을 거야. 남동생이 결혼을 일찍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비 시어머니, 예비 서방님, 예비 동서, 그리고 남친, 이렇게 말입니다. 자기 남동생 와이프 나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어? 아마 그럴 거야. 민준이보다 1살인가 2살 적다고 하더라고. 결혼도 일찍 했다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대단해.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남친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작고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예쁘다. 난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이런 집이 정감 있고 좋더라. 그래서 엄마가 이사 가기 싫어하시는 거잖아. 내가 아파트가 살기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답답해서 싫으시대. 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요. 날 더운데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죠? 아니요, 어머니. 서준 씨 차 타고 와서 하나도 안 더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수수한 분이셨습니다. 표정도 온화해서 마음이 놓이더군요. 우리 서준이가 하도 자랑을 많이 하길래 어떤 아가씨일지 내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서준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준 씨가 어머님을 엄청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아유, 걔 그러는 거 말뿐이야. 알잖아요, 서준이 허풍 심한 거. 어머님, 이렇게 뵈니까 허풍이 아닌데요? 아유,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어머님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쩐지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동서 말이죠. 배고프죠? 얼른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하자는 어머님 말에 주방으로 들어서니 웬 젊은 여자가 분주하게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었어요. 예비 동서구나 싶었습니다. 예, 아직 음식 다 안 차린 거야? 내가 시간 맞춰 준비해 놓으라고 했잖니. 어쩐지 시어머니 말에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얘기할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얼굴 표정도 어느새 변해 있더군요. 귀한 손님 오신다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늘. 시어머니의 타박에 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고개 숙인 채 음식만 차리고 있었어요. 얘가 갑자기 귀가 먹었나? 왜 대답이 없어? 그런 동서의 태도가 시어머니를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배 안 고파요. 천천히.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싶어 배 안 고프니 천천히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순간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년아, 넌 접시에 고춧가루 묻은 게 눈에 안 보여?
접시가 깨끗하게 씻기지 않았던지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안 보이냐면서 동서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동서의 얼굴을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충격과 수치로 뒤범벅이 된 동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미정아, 정신이 좀 들어? 눈을 떠보니 침대 위였습니다. 남친 방 같았어요. 남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더 누워있어.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잠시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아무래도 집에 가서 쉬는 게 낫겠어.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어머니 놀라셨을 테니까 자긴 여기 있어. 나 택시 타고 갈게. 데려다 주겠다는 남친의 얘기를 거절하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깟 고춧가루 하나 묻었다고 며느리 뺨을 때리시다니 사람 겉만 봐선 진짜 모르는 건가 보네. 택시 안에서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동서 뺨을 내리치시던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던 그녀의 얼굴이 말입니다.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미정이,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서준이 집에 인사드리러 간 거 아니었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는 걱정부터 했습니다. 왜? 그 집에서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눈치였어? 아니야, 엄마. 서준 씨 엄마 나보고 좋아하셨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저녁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양해 말씀드리고 일찍 왔어. 속이 왜? 너 집에서 나갈 때만 해도 멀쩡했잖아. 그러게, 긴장해서 그런가 봐. 아이고, 시어머니가 무섭긴 했나 보네. 긴장해서 밥도 못 먹고 온 걸 보면.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 피곤해. 좀 쉴게. 굳이 엄마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날 퇴근 무렵 남친이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자기, 어저께 그렇게 가서 걱정 많이 했어. 좀 쉬었어?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잤어. 장모님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 자기 쓰러졌다고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엄마는 몰라. 쓰러졌다는 얘긴 안 했거든. 그래? 괜히 걱정하시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쉬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자기, 어제 왜 그랬던 거야? 남친은 전혀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어제 못 봤어? 뭘? 어머님 말이야. 갑자기 화내시더니 뺨을 때리셨잖아. 고작 그 일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거라고? 고작이라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던 여자 자기 남동생 와이프 맞지? 아니, 설거지하다 보면 고춧가루가 안 씻겨나가서 묻어있을 수도 있지. 그 이유로 며느리 뺨을 때린다고? 자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은 안 되지. 그런데 전후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무슨 전후 사정? 어머님이랑 함께 있다가 주방에 들어갔었잖아. 자기도 같이 있었고. 그거야 그렇지만 심지어 그 여자는 음식 준비하느라 거실에 나올 수도 없었다고. 그런 사람한테 고춧가루 묻었다고 뺨을 때려? 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 행동 이해가 안 돼. 그래, 자기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아니, 이건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나처럼 생각할 거야. 알았어. 그래도 우리 엄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자기가 본 게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시어머니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남친은 곤란해했습니다. 남친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무작정 어머님 편을 들 수도, 그렇다고 해서 제 말에 마냥 동조할 수만도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 정신을 잠깐 잃을 만큼 충격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남친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님이 회사 앞으로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전 어머님의 방문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뺨은 예배동서가 맞았지만 저 역시 그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서준이한테 얘기 들었다. 그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아 쓰러졌던 거라면서? 네. 남친이 어머님께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일은 내가 미안하구나.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만.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오신 거였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어머님 표정은 새삼 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위로 그날 표독스럽던 어머님 얼굴이 겹쳐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습니다. 제가 뺨을 맞은 건 아니니까요. 뭐? 외람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는 제가 아니라 둘째 며느리 그분한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말씀을 드릴지 말지를 고민하다 결국 얘기라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셔도 뺨을 때리시는 건 너무하다 싶어서요. 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제 얘기에 어머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색하게 어머님과 헤어졌죠. 미운 털이 박혀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일은 결혼 전에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괜한 얘기를 했나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는데요. 밤늦게 남친이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집 앞이라는 남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나갔더니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만났다면서? 회사 앞으로 오셨더라고. 엄마가 그날 일 사과하셨는데 자기가 재수 씨한테나 용서를 빌라고 했다면서? 자긴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용서를 빌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 뺨 맞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지. 그게 그거잖아. 엄마가 일부러 사과하러 거기까지 가셨는데 자기 꼭 그렇게 얘기해야 했어? 무슨 뜻이야? 노인네한테는 딱 부러지면서 내 말 뜻이 뭔지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어머니한테 그 말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자긴 자기 입장만 생각해? 우리 엄마 입장은 그래서 나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거라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조심성이 없는 거야. 뭐? 자기한테 그 얘기 듣고 우리 엄마 완전 충격받아서 자리에 누우셨다고? 어머님 충격받으셨다니까 그건 좀 미안한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는 거지? 잘했다는 것까진 아니지만 난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해.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뺨 맞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해?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본 게 다가 아니라고. 다든 아니든 마찬가지야. 며느리 뺨 때리는 시어머니 누구도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자기, 이제 우리 엄마를 비정상으로까지 모는구나. 모는 게 아니라 상식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고춧가루가 접시에 묻어있다고 며느리 뺨을 때리냐고. 그래서 엄마가 사과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과를 왜 나한테 하시냐고. 사과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어머니, 둘째 며느리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셨대? 그건 우리 집안일이야. 그게 왜 자기 집안일이야? 곧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자기, 진짜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난 내가 본 대로 생각해. 내가 얘기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나도 자기한테 얘기했잖아. 어떤 이유든 뺨 때리는 건 아니라고. 자기 진짜... 결국 그날 전 남친과 대판 싸웠습니다. 남친과 교제 후 그토록 크게 싸웠던 건 처음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드는데 평소 합리적이던 남친이 맞나 싶더라고요. 얘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서준이 왜 온 거야? 둘이 싸웠어? 남친과 싸우고선 잔뜩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 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일 때문에? 엄마는 뭔가 알고 있는 듯이 제게 묻더군요. 뭐야? 엄마 알고 있었어? 자세히는 모르고. 그날 네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 내가 서준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엄마는 시댁 첫 인사드리러 갔다가 일찍 온 이유가 걱정돼 남친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쓰러졌는지도 얘기했어? 서준 씨가? 아니,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 곤란해하는 것 같길래 안 캐물었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절까지 한 거야? 엄마!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 안 놀랄 테니까. 엄마는 할머니한테 뺨 맞아 본 적 있어? 뚱딴지같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뺨을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다면? 얘,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렇지 뺨을 때리면 되겠니? 나 뺨 맞을 듯 한 적도 없지만 네 할머니 그럴 뿐도 아니셔. 그치? 100번 양보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 때리는 건 아니지. 글쎄, 죽을 죄를 지었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다른데? 엄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 네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다던가 그러면 뺨 정도가 아니지. 머리채를 잡아서 당장 내쫓을걸? 우리 엄마 뚝 과몰입하신다. 왜? 그 집 며느리가 바람 피웠다니? 서준이 남동생이 먼저 결혼했다면서. 아니야. 엄마, 제발 소설 좀 쓰지 마. 아니, 네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 거 아니니까 소설 그만 쓰고 가서 주무셔. 미정이 너 왜 기절했는지 얘기 안 해? 다음에 별일 아니야. 얜 왜 얘기를 하다 말아? 엄마, 나 피곤해.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그만 자자. 알았어. 너 다음에 꼭 엄마한테 얘기해야 한다. 알았지? 알았대도. 엄마에겐 결국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고춧가루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리더라는 얘기를 했다간 엄마 성격에 난리가 날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고민을 나눴어요. 결혼하면 시댁일로 부부싸움하게 된다더니 그 얘기가 이해되더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서준 씨랑은 연락 안 하고 있다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잡았냐는 말에 남친과 싸웠다는 얘기를 했죠. 하여튼 강미정 깡다고 있다니까. 어떻게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야지. 결혼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더 못한다고. 그거야 그렇지만 일부러 미정이 너 찾아와서 사과까지 했다면서. 소일그 외양간 고치기지 뭐. 아무리 그래도 고춧가루 묻었다고 뺨 때리는 건 아니지 않아? 당연하지. 요즘 뺨 맞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니? 아휴,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어 봐. 나는 당장 이혼이다. 친구들은 제 얘기에 왈가왈부했습니다. 참, 나 얼마 전에 걔 봤는데? 걔 누구? 고등학교 때 미정이 너랑 찰떡같이 붙어 다니던 걔 있잖아. 걔 이름도 미정이지 않았어? 그래. 생각난다. 걔 이름이 최미정이었지? 최미정? 너희 이름이 같아서 친해졌다고 했었잖아. 맞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서 넌 강미, 걘 최미로 불렸었잖아. 근데 넌 최미를 어디서 만났어?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 왜? 학교 다닐 때 최미 걔 예뻤잖아. 좋다고 따라다녔던 남학생도 꽤 있었고.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더라고. 난 처음 최미 걔 못 알아봤다니까?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네. 무슨 소문? 최미 걔네 집 그런 대로 잘 사는 편이었거든. 근데 걔 대학 다닐 때 아버지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 어머, 어쩌니? 그래서 대학 중퇴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하는 알바가 없었대. 그러다가 뭐? 남자를 하나 만나서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걔 인생도. 참, 근데 미정이 넌 최미 소식 몰랐어? 너랑은 완전 절친이었잖아. 아버지 사업 부도난 것까진 들었어. 그런데 그 이후 소식은 나도 몰라. 최미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었거든. 하긴 걔 입장에선 그럴 수 있었겠다. 아버지 사업 망한 것도 힘든데 돈까지 벌어야 했으니 친구 만날 여유가 있었겠니? 근데 요즘도 그 빚 갚느라 힘든 것 같더라고. 뭐? 아버지 진 빚을 최미가 아직도 갚고 있다고? 그날 잠깐 차 한잔 했었거든?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최미가 먼저 술술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해서 시댁에 사는데도 친정 빚 때문에 힘들다고. 최미 늙을만 하네. 빚 갚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데. 친정 빚 때문에 시어머니하고도 갈등이 있나 보더라고. 왜 아니겠니? 친정 빚 떠안고 있는 며느리 어느 시어머니가 곱게 보겠어? 안 그래? 그렇지. 암튼 미정아, 그래도 결혼 앞두고 싸움 오래가면 안 좋아. 빨리 화해해. 무슨 소리야. 기선제압이 중요한 거라고. 미정이 너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알았지? 하여튼 다들 제 성격대로라니까. 미정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친구들 저마다의 충고를 들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전 며칠을 고민하다 남친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웬일이야? 먼저 만나자는 얘기를 다 하고. 다투면 늘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은 남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뭐야, 그래서 싫어? 싫다는 게 아니고 고집 센 자기가 웬일인가 해서. 나 자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뭐야, 화해하려고 보자고 한 거 아니었어? 뭐 겸사겸사. 나 참,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먼저 안 하지? 자긴 그걸 꼭 따져야겠어? 내가 먼저 연락했잖아. 알았어. 내가 이번엔 퉁 쳐준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뭔데? 그날 말이야. 어? 언제 말하는 건데? 나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우리 화해한 거 아니었어? 그날 일은 왜 또? 화해는 화해고 왜 자기가 그런 말 했었잖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뜻이었어? 제 물음에 남친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나도 알게 될 일 아냐? 그러니까 얘기해줘. 그래야 쓸데없는 오해가 없지. 그게 남동생하고 재수씨 얘기라서. 자기 동생 일이니까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 안 그래? 제 말에 남친은 결심한 듯 얘기를 해주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민준이가 방황을 제법 했어. 엄마 속도 많이 썩히고. 아버지 자기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난 대학생이었는데 민준이는 고등학생이었거든. 유독 아버지를 많이 따랐던 탓인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준이가 마음을 못 잡았어. 그럴 수 있겠네. 엄마하고 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나중엔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더라고. 엄마나 내가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도 소용이 없었지. 결국 대학도 못 갔어. 어머님 진짜 속 많이 상하셨겠다. 말해 뭐해. 엄마 민준이 그 자식 때문에 많이 우셨어. 군대 갔다 오면 정신을 좀 차리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아버지 일은 상실감 때문에 방황하는 것 치곤 너무 오랜 시간인데? 그치?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여자를 데리고 나타난 거야. 보니까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더라고. 어머니 쓰러지신 거 아니야? 다행히 그 정도까진 아니셨어. 오히려 나보다 엄마가 더 담담하시더라고. 자긴 펄펄 뛰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준이 그 녀석을 한 대 쳤지.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민준 씨는 정신 차렸어? 신기하게도 그랬어. 자기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책임감이 느껴졌는지 제정신 차리더라고. 취업해서 열심히 돈을 벌더라니까. 그럼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엄마도 처음엔 재수 씨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는데 민준이 달라지는 거 보시더니 재수 씨한테 조금씩 곁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 정말? 그럼 어머님이랑은 왜 사이가 틀어졌던 거야?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가 왜 틀어졌냐는 제 질문에 남친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혹시 돈 때문이야? 자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넘겨짚은 거야. 내 짐작이 맞아? 사실 재수 씨 친정이 많이 어렵거든. 사돈 어르신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거였어? 친정에 빚이 많다고? 아니야. 자긴 우리 엄마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미안. 내가 또 선 넘었네. 암튼 엄마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셨어. 재수 씨 빚 때문에 대학 다니다 자퇴했다고 했다면서. 그럼 왜... 민준이가 번 돈 대부분 친정아버지 빚 갚는 데 썼더라고. 진짜? 그거 알고 난리가 나긴 했었지. 그런데 이해하고 넘겼어. 이번에도 엄마가 나보다 마음 정리를 빨리 하셨지. 오죽 어려웠으면 그랬겠냐고 하시더라고. 어머니 대단하시다. 그렇지. 엄마도 친정, 그러니까 외갓집 형편이 어려웠다면서 나한테 재수 씨 이해해주자는 말씀까지 하셨어. 그런데 그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둘이 또 사고를 친 거지. 또? 여태까지 쳤던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거든. 말만 들어도 어지럽다. 자기도 이런데 엄마와 난 어땠겠어?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펑펑 울고 계시는 거야.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글쎄 아빠가 남긴 땅을 남동생이랑 재수 씨가 엄마 몰래 팔았다고 하더라고. 뭐? 그 땅 아빠가 엄마한테 남긴 유산이었는데 나 결혼하면 엄마 거기에 집 지어서 귀향하실 생각이었거든. 어머니 진짜 충격이 크셨겠다. 근데 어머님한테 남긴 유산인데 동생 부부가 파는 게 가능해? 안 되지. 엄마 인감 훔쳐서 서류를 위조했던 거였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거 사기 아니야? 사기 맞아.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어머닌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데? 그 땅이 엄마 고향에 있는 땅이었거든. 엄마 지인 몇 분이 아직 거기 사시는데 전화가 왔었나 봐. 집 지어서 귀향한다더니 땅은 왜 팔았냐고. 그래서 들통이 났던 거지. 어머니 화나실만 하네. 동생 부부는 왜 그런 짓을 한 거래? 말도 마. 그 이유 들으시곤 엄마 그날 쓰러지셨잖아. 재수 씨 친정 빚 갚아주느라 그랬대. 뭐? 친정 빚 갚는다고 시어머니 땅을 훔쳤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생각해도 제정신 아니지. 정말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족이라 그럴 수도 없고.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둔다. 엄마 마음이 자기처럼 딱 그러신 거야. 민준이 결국 자기 와이프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 그러니 엄마가 재수 씨 얼굴 보고 싶으시겠어? 우리 엄마 정도 되니까 안 내쫓고 참으시는 거야. 어머니 그러다 속병 나시겠다. 이제라도 알아주니 다행이네. 자기야, 어떡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몰라서 그런 건데 뭐. 진즉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그럼 어머니한테 그런 실수 안 했을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라 나도 생각이 복잡했어. 게다가 남동생 부부 일이라 조심스럽기도 했고. 남친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날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나도 사실 그날 좀 놀라긴 했어. 어머니가 욕까지 하면서 화내시는 거 처음이었거든.
그만큼 배신감이 컸던 거지. 엄마는 동생 부부가 마음 잡고 열심히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거든. 맞아. 배신감만큼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지. 남친과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죄송했고 동서 상황은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 땅 도둑질한 동서가 왜 안타까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날 제가 쓰러진 이유, 시어머니께 뺨을 맞았던 동서가 바로 제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최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욕을 하면서 뺨을 내리치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뺨을 맞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한때 그토록 붙어 다녔던 절친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겁니다. 친구들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린 이름이 같아서 친해졌었습니다. 너 이름이 미정이라면서? 너도? 응, 난 강미정. 넌 최미정이지? 이름뿐 아니라 취향도 비슷했어요. 좋아하는 노래며 가수도 비슷해서 금방 배표가 됐죠. 강미, 너 이번에 나온 신곡 들어봤어? 신곡 나왔어? 공부만 하지 말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래라, 강미. 고1 때만 같은 반이었고요. 2, 3학년 때는 반이 달랐지만 늘 우린 붙어 다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으로 가며 모든 걸 공유했었는데요. 최미정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우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빠 사업 망했다고 나 동정하는 거니? 최미,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넌 우정과 동정심도 구별 못하니? 아버지 빚 때문에 대학을 자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를 찾아갔더랍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던 돈을 들고 말입니다. 나 네 돈 받을 생각 없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빠 빚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누가 이 돈으로 다 갚을 수 있대? 그냥 내 마음이라고. 싫어. 내가 네 돈을 왜 받아? 너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다면서. 나 혼자 가면 뭐해?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넌 지금 내가 처한 꼴이 안 보이니? 배낭여행은 무슨. 우리 가족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미정인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 너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미정아, 친구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서로 힘들 때 마음을 나누는 게 친구 아니야? 뭐? 마음을 나눈다고?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 좀 제발 그만 내버려두라고.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날이 서가기만 하는 미정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싫으면 이제 안 찾아올게. 고등학교 3년 전에 지냈던 우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허무하게 말이죠. 뭐야. 나한테 그렇게 독하게 굴었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남친이 했던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친구 최미정의 삶이 한없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독화살처럼 제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 앞에서 뺨을 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님께는 사과를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아침을 먹고 남친 집으로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꽃 한 다발을 사들고 말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칠 사이에 어머님이 많이 야위셨더군요. 아휴, 예뻐라. 웬 꽃이야?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어요. 아니야. 뭐 틀린 말도 아니지. 아무리 화가 나도 뺨을 때리는 건 아닌 게 맞지. 아니에요. 어머니, 서준 씨 얘기 듣고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구나 하면서요. 오해라고 해줘서 고맙네. 그럼 이젠 오해는 푼 거야?
네, 서준 씨한테 자세한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오해를 풀었다니 고맙긴 한데 우리 집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럽네. 치부라뇨? 저 서준 씨 얘기 들으면서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못하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다 내 업보다 하고 품어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자식은 이기는 게 아니라 품는 거더라고. 네, 어머니. 그나저나 서준이 아침 일찍 나가고 없는데 온다는 말 안 했던 거야? 안 그래도 서준 씨 오늘 급한 미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머니 뵈러 온 거라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쿨하게 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왜? 벌써 가게?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저도 오후엔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얼굴만 잠시 뵈러 온 거였어요. 사실 오후엔 일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어머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미정인 여전히 보이지 않더군요. 전 혹시나 더 있다간 마주치게 될까봐 어머님께 사과를 드리고 얼른 일어섰습니다. 올 때마다 그냥 가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다음엔 꼭 밥 먹고 가. 알겠지? 네, 다음엔 꼭 먹을게요, 어머니. 어머님은 대문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그냥 간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전 다음엔 꼭 밥 먹고 가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한 뒤 집을 나왔는데요. 1, 2분쯤 걸어갔을까요?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최미정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미정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그땐 너무 갑작스러워 얼굴을 제대로 못 봤었는데요. 동창이 전했던 것처럼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습니다. 잠깐 시간 돼? 나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 뭐 대충. 지난번 일도 그렇고 너한테 못 볼 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사실 나 그날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는 여자가 너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서준 씨 남동생 와이프가 미정이 너였다니. 그날 네가 아주버님이랑 현관에 들어서는데 너무 놀라 숨이 안 쉬어지더라. 미정인 남친과 들어서는 절 먼저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도 안 나오고 주방에만 있었던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론가 숨고 싶었어. 왜 날 만나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 사실 그랬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좀 그렇잖아. 네 상황이 어떤데? 아니, 네 처지 때문에 나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버님한테 얘기 다 들은 거 아니었어? 듣긴 들었어. 그럼 알 거 아니야.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날 직접 네가 목격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화가 나 뺨 때렸던 걸 얘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 앞에서 내 편 들었다는 얘긴 들었어. 어머니 마음이 좀 그러셨나 보더라고. 그러지 말지 그랬어. 왜? 또 동정받는 기분이었어? 뭐? 아니, 난 네가 동정받는 것 같아 싫었었나 해서. 미정이 너 아직 그때 내가 했던 얘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마음에 담아두긴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얼굴 보니 생각이 나네. 하긴 그 일을 어떻게 잊겠니?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네 호의를 오해했었지. 미안해. 친구는 미안하다고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 사업 망하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지 사람들이 모두 싫었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었던 거야? 그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 보면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져 비참했거든. 넌 어쩜 너만 생각하니? 그것도 지나친 자기 연민이야. 뭐? 넌 네가 제일 불쌍한 것 같지? 네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 같잖아. 그래서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서도 그걸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뭐 정당화? 미정이 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모르지. 고등학교 3년 고작 붙어 다녔다고 해서 내가 너에 대해 어떻게 알아? 더구나 그게 언제적 일인데 네가 변한 만큼 나도 변했다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상식적인 얘기라고? 서준 씨한테 네 얘기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넌 왜 널 아껴주는 사람들한테 네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걸까? 너 지금 어머님 땅 판 거 얘기하는 거니? 맞아. 넌 친정빚 갚는다고 했다던데 왜 어머님 몰래 그런 일을 벌인 거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했어도 될 텐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 임신부터 하고 그 집에 들어갔었어. 너랑은 출발부터가 달랐다고. 그래서 어머님 땅을 몰래 팔았다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내년이면 그의 연봉도 오른다고 했고 그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아서. 내 말이 그 말이잖아.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님하고 의논하지 그랬어. 어떻게 그래? 그의 월급 친정에 갖다 준 거 아시고도 노발대발하셨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이 돈 벌어 처갓집 빚 갚는 데 썼다는데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어?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야지. 미정이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니? 그래, 모르면 배워야지. 너 내가 이 꼴로 산다고 아주 무시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너 자기 연민에서 그만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야. 누가 널 무시한다고 그래? 이것도 너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애정? 그놈의 애정 더 받다가는 네 잘난 척에 내가 질식하겠다. 아무튼 내 얘기 잘 생각해봐. 넌 자기 연민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널 아껴주셔도 그걸 모르고 네 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지. 네 남편을 상처 안 주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았겠다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은 마주했어야 할 일이기도 했죠. 뭐? 재수 씨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최미정과 헤어진 뒤 남친을 만났습니다. 기분도 별로고 해서 한잔하다가 미정이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말에 남친은 무척 놀라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자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뭐야, 놀랄 일이 또 있어? 미정이 걔 나랑 완전 절친이었어. 3년을 꼬박 붙어 다녔다고. 미정이? 아, 맞다. 재수 씨 이름도 미정이었지? 난 강미, 걘 최미. 아, 성을 붙여서 구분했구나. 근데 하도 둘이 붙어 다니니까 나중엔 누가 강미고 누가 최미인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서로 연락을 안 했던 거야? 아빠 사업 망하고 나서 미정이가 일방적으로 친구들하고 연락을 끊었어. 우리 집 와서 재수 씨 보곤 엄청 놀랐겠네. 그랬지. 게다가 스펙터클한 장면까지 목격했잖아. 충격받아서 순간 어지럽더라고. 자기가 기절한 이유 좀 이해가 되네. 나 중학교 때 호러 영화 보다가 너무 놀라서 기절한 적 있었거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 그 이후엔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 절대 안 보잖아. 남친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참, 자기 우리 집에 갔었다면서? 어머님이 그러셔?
자기한테 과일 바구니랑 꽃다발 선물 받았다고 무척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다야? 아니, 고마워. 엄마한테 사과해줘서. 내가 오해해서 어머님 상처 드린 건데 당연히 사과해야지. 엄마는 네가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많이 풀리신 것 같더라고. 재수 씨도 이젠 용서해야겠다 하시던데. 우리 어머님 마음이 약해서 큰일이시다. 아직 용서하시면 안 되지. 이번 기회에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니까? 뭐야? 언제는 재수 씨 편들더니? 그거야 사정을 몰랐을 때고. 자기, 형님 시집살이라는 말 안 들어봤어? 허튼 짓 하기만 해봐. 내가 제대로 시집살이 시켜줄 거니까. 아이쿠, 무서워라.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친구 미정이와는 상관없이 남친과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좋았어요. 아휴, 난 네가 그 집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길래 시어머니가 별난가 보다 했는데 사부인이 수수하고 점잖으시더라. 우리 어머니 인정 많은 분이셔. 어머, 너 벌써 우리 어머니야? 그럼 얼른 적응해야지. 엄마 좀 섭섭해지려고 하네. 섭섭하긴. 결혼 안 하냐고 구박할 땐 언제고. 얜 내가 언제 또 구박했다고 그래. 여자는 애 낳을 생각도 해야 한다 그거지. 엄마 요즘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사는 딩크족도 많아. 뭐? 너 설마 애 안 낳으려는 생각은 아니지? 우리 엄마 또 오버하시네. 애 안 낳고도 재밌게 사는 부부들도 많다 이 뜻이라고. 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애는 있는 게 좋아 보이더라. 네 동선해 봐라. 딸이 얼마나 예쁘던지. 네 시어머니 손녀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던? 상견례 자리에 서방님 딸 유라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동서될 그 여자 어딘가 낯익더라?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는 최미정과 인사했지만 몰라봤었습니다. 미정이가 딸을 본다고 왔다 갔다 한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와 동서지간으로 만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탓이겠죠. 엄마, 나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미정이라는 친구 기억나? 누구? 너랑 이름 같았던 그 친구? 예비 동서가 바로 걔야. 최미정. 진짜야?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알았어. 어머나,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 엄마, 이거 인연 맞아? 맞지. 너랑 걔 취향도 비슷해서 마음이 잘 맞았잖아. 절친이었던 친구하고 동서 사이로 다시 만나기가 쉽니? 그럴까? 그럼 동서이면서 친구이기도 하니까 서로 의주도 되고 얼마나 좋아. 엄마는 흥분도 잘했지만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최미정을 동서지간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좋게만 해석했어요. 엄마의 그런 긍정적인 면이 한편으론 부럽더군요. 미정아, 오늘 잠시 만날 수 있어? 상견례를 마친 며칠 후 최미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어머니 웃음 많으신 건 여전하시더라. 그렇지. 그게 우리 엄마 최고의 장점이잖아. 맞아. 어머니가 계시면 분위기가 밝아지잖아. 나 옛날에도 그런 엄마를 가진 네가 참 부러웠어. 그럼 상견례 때 인사하지 그랬어. 그냥 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였잖아. 상견례 자리에 주인공이 어딨어? 엄만 너라는 거 아시곤 엄청나게 반가워하셨는데. 내게 내 얘기 했어?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 왠지 낯이 익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지? 결혼식장에서 만나면 가서 인사해. 엄마는 너랑 나 동서 사이가 되는 게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내 형님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 어? 그날 네 얘기 듣고 생각 많이 했어.
곰곰이 따져봤더니 네 말이 다 맞더라고.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남편도 너랑 비슷한 얘기를 한 번씩 했었어. 근데 내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고. 네 말대로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친정 빚 때문에 버겁고 어머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늘 위축돼 있었다고. 그래서 그 짐을 얼른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아빠가 조금씩 갚겠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어머님 돈 조금씩 갚을 생각이야. 알바를 한다고? 그럼 네 딸 유라는 누가 돌보고? 하루 종일은 아니고 유라 어린이집 보내고 몇 시간만.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이도 월급에서 조금씩 갚아가기로 했고. 잘했네. 내가 알바해서 돈 갚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처음엔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우겼어. 그래야 어머님 보기가 좀 편할 것 같다고 말이야. 미정인 조금씩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너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이 얘기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그래, 고맙다. 미정이 너 얼굴이 달라졌어. 어떻게? 옛날 화사했던 최미로 돌아왔네? 최미. 오랜만에 듣는다, 강미야. 어라, 너 형님 이름 그렇게 막 불러도 돼? 뭐야,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 형님 행세야? 너 결혼은 내가 선배인 거 알지? 그럼 뭐하니? 내가 손윗 형님인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을 마저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어요. 저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아낌없이 응원해주세요.